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두 번째 주네요. 여러분들로서는 선생님은 하도 많이 이제 녹화를 해서 정신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세기의 유메주야의 나이지야를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분석을 좀 했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크게 제시했던 것이 나이지야를 사실주의로 읽어야 되느냐 낭만주의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시다, 문학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주의로 읽는다면 이것은 실제로 있는 어떤 인간 남녀의 관계의 어떤 부분을 리얼하게 묘사한 소설로 봐야 될 것이고, 낭만주의로 본다면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담도 자기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자기 내면으로부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니면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그런 내면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문학의 할 일이라고, 그것이 문학의 요체다라고 보는 입장이 낭만주의죠. 그래서 이것을 낭만주의 소설로 읽는다면은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요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다이이치야를 발표했던 담당했던 형주의 감상을 보니까 첫 번째 밤은 밤중 남녀의 대화가 주된 흐름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렇죠? 이야기 속 여성은 자신의 죽음의 다가옴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나로고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여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그 다음에 여자가 죽은 후 백합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이걸 부활을 했다고 단언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형주도. 그러나 뭔가 부활한 듯하다. 부활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남자는 100년은 벌써 와 있었군요 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남자는 이 여자가 이 꽃의 모습으로 찾아준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형주는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남녀 간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히 함께 가는 초월적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상을 써주었습니다. 예, 형제의 감상 선생님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는 선생님도 굉장히 아름다운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읽으면서 또 정말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면서 읽어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26일 목요일 자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이 사실주의인가 낭만주의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2번을 먼저 볼게요. 여기 타이겐소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시모토 타카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시모토 타카키는 비평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시모토 바나나라고 하는 여자 작가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시모토 바나나의 아버지입니다. 요시모토 타카키가 공동환상론, 교도겐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뭔가 인간의 관념의 세계를 새 영역으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을 상대하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관념적인 부분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시모토 타카키는 인간은 사실 관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인간의 관념의 세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자기 환상, 지코겐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타이겐소. 이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요체가 되는 굉장히 그 근본적인 것이다. 반면에 공동 환상, 교도겐소라고 하는 영역이 또 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지코겐소 아니면은
다이겐소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연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공동환상 쪽으로 휩쓸려 가면서 원래는 개인 환상 아니면 짝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그 본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도리어 지켜지지 못하고 공동 환상 쪽으로 편입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이러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지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희망을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오해를 하고 살기도 하죠. 그렇게 결국 환상이라는 거겠습니다만 여기 다이겐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카레 혹은 카노조와 와타시니 토떼 가게가이노 나이 손자이 여기서 카레인 경우나 여기 와타시는 여자가 되겠죠. 그 남자는 나란 여자에게 있어서 가게가이노 나이 손자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내가 여자라면 또 그 남자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환상. 그러니까 그와 나는 결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둘로서 비로소 하나의 어떤 짝을 이루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요시모토 다카아키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환상의 하나라고 하는 이 다이겐소, 짝환상을 그려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여자의 눈에 비쳤던 남자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물론 직접적으로 그 여자가 눈을 감겨가는 눈을 열심히 눈을 크게 뜨면서 남자의 모습을 자기 눈에 담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여자의 그 자태를 표현하는 또 여자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표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예, 근데 이 마음과 눈 사이는 어떻게 보면 가까워요.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은 거리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신하는 것을 환유라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라면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 펜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나타내는 환유고 왜냐하면 문인 옆에는 늘 펜이 있잖아요. 붓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왜냐하면 무사 옆에는 늘 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이 입문한 것. 입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칼을 가지고 차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종의 환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남자의 모습을 비춰내고 있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커다란 눈에 검은 눈동자에 남자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다고 했죠. 그것은 남자의 존재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환유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또한 어떨까요? 남자의 눈에는 뭐가 비쳐 있었을까요? 여자가 비쳐 있었겠죠. 그리고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뜰이 있었고 또 별이 보이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자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도 백합 외에는 사실은 여자가 말했던 것들 해가 뜨고 지겠지요 하니까 해가 그 다음에 여자의 목표 그 다음에 아무튼 여자가 말한 것 그것들만 마음속에 들어오지 백합은 예외적인 존재입니다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남자는 그야말로 여자는 이 남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 또 남자도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100년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또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는 그런 관계로 설정되어지고 있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여성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가이 그로이 카미, 그 다음에 호소나가이 갸름한 얼굴에다가 그것도 하얗다 그랬어요. 마시로 새하얀 피부에다가, 그 다음에 눈은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볼에는 치노이로가 고도요코 사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볼도 볼그레하고, 그 다음에 입술도 물론 붉다고 했습니다. 이 총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인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한 번도 아름답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와 이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아닌 거의 우리로 묶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듯이 마치 그 나와 한데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뭐 아름답다 어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여자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여자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평가적인 말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로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즉 남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남녀의 관계 인데 남자는 기다리죠. 기다리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여자가 나를 속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합을 아까 형주는 아마 여자의 환생인 것처럼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자가 백합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아마 여기서는 의견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앞에 말부터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자가 마테이테 쿠다사이란 말이죠. 100년 마테이테 쿠다사이란 말을 합니다.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처음에는 100년 마테이테 쿠다사이, 그냥 100년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100년 와타시노 하카노 소바니 수와tte 마테이테 쿠다사이, kitto ai ni kimasu 라고 합니다. 100년 와타시노 하카노 소바니 수와tte 마테이테 쿠다사이. 자, 이것은요, 남자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유언이 되겠습니다만, 요청하는 유언처럼 보입니다. 내가 반드시 만나러 올 테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떤 조건부의 조건부 약속의 형태를 띤 실상은 이 여성의 이 남성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나. 선생님 그렇게 봅니다. 여기, 와타시노 하카노 소바니 수와tte 마테이테 쿠다사이 니 라고 하는 것은, 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핀포인트로 그곳에 묶어놓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가 와타시노 하카노 소바데 마테이테 쿠다사이가 아니라 소바니 수와tte 마테이테 쿠다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남자의 신체와 함께 이 남자의 마음도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묶여 있으라라고 하는, 앞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볼 때 이신이 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신이가 뭐니까 전심을 다해서, 다른 건 한 것도 없이 마음이 그냥 오로지 이 여자가 정말 죽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전 정신 집중되어서 이신이 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심으로 나를 기다려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기다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끝까지는 믿지 못하고 의심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 앞에서도 지난 시간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자는 그 여자의 말이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감각과 또 자신의 경험적인 인식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여자가 죽는다고 해도 뭐 시니마스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정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정말 그럴까? 죽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가 하면은 고려와 시누나 라고 자기도 단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에 대한 또다시 시누노카이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시데모 시누노카나 또 오모타로 끝나요. 그 자기 마음속으로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그 말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의심을 불식하지 못하는 남자를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이 말은 100년 기다려주세요. 그럼 내가 만나러 올 테니까요.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그거보다는 100년이 지나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다른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에 한 방울 눈물을 떨어뜨리죠.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물론 슬픔이 있겠습니다만 100년 후에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슬픔은 어느 정도는 희망의 슬픔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한 방울 딱 흘린 이 눈물은 사실은 이 의심하는 남자와 재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흘러나온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말과는 다른 자신의 감각, 판단으로 인해서 의심을 끝까지 불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읽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백합은 여자의 환생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나이지아에 대해 선생님이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물론 이 논문은 나이지아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소재가 나오는 이즈미 교가라고 하는 작가의 백과실이라고 하는 그것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소위 간념 소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과 비교해서 쓴 논문이 있어서 관심 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그걸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백합이 여자의 환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문 16쪽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 백합이 피어난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남자의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피어오르는 순간에 여인의 무덤에서 줄기가 뻗어오면서 백합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그 꽃잎에 입을 맞춘 남자는 우연히 하늘의 별을 보고서는 야쿠네와 뭐 키테 이타한다나 라고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이 백합화가 피어났을 때 그 백합을 여자의 환상으로 생각을 하고 입을 맞춘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그 아름다운 백합에 너무나 청초하고 생기 있는 그 아름다운 백합, 죽은 여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지치고 의심이 생긴 이 남자에게 이 앞에 자기 눈앞에 청초하게 생기게 피어오른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다 빼앗아버린 그런 아름다운 물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름다운 백합의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여자는 100년으로 전심으로 이신니 와타시노 하카노 소바니 수왔대죠. 이 니라고 하는 거 100년 동안 전심으로 자신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무덤에서 솟아난 이 백합의 아름다운 자태와 그 다음에 골쇠까지 사무치는 그 생명력 있는 향기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생기 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입을 맞춘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남자가 백합을 여인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맞췄다면은 야쿠네와 뭐 키테 이타한다나 라는 말이 아니라 야쿠넨가 키타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말이 입맞춤 전에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남자는 왜 100년이 이미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하늘의 별을 본 순간에 남자는 별의 파편으로 여자의 그 비석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겠죠. 즉 죽은 여자의 존재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별을 본 순간 호시노 카케데 묘표를 삼았잖아요. 여자의 존재로 그 생기 있고 아름다운 백합에게서부터 죽어버린 그 여인의 존재, 에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의심하면서 순간적으로 백합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신에게, 즉 여자를 계속 기다리지 못한 자신에게 여자의 만남은 영원히 상실되었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은 벌써 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성과 재회하게 된 그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독백이 아니라 이것은 탄식의 독백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일본어에서 여러분 쿠루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순간에 그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나타내는 순간 동사지요. 그래서 키데이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키데이루라고 하는 것이 와서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존재라면은 키데이루 그럼 나와 함께 옆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쿠냉이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와서 머물 수가 있나요? 애석합니다만 시간은 결코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그러므로 야쿠냉과 키데이 이타한다나 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야쿠냉와 뭐 스기테 시마다나 라는 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환생을 기다리던 남자가 이제 여자를 의심하게 되고 너무나 지친 가운데서 눈앞에서 여자의 무덤으로부터 피어난 백합. 물론 어떤 분들은 학생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여자의 무덤으로부터 피어났으니까 이것은 여자의 환생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에요. 원래 이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인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읽기가 가능한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그야말로 이거는 타이겐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나는 결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우린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나의 전 마음을 완전히 다 차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말을 다 믿지 못하는 부분, 이것은 자기의 어떤 그 여자와 타이겐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결국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가 보는 나의 시각이 있고 나의 감각이 있고 나의 또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육체적으로선 타인인 그 여성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그에게 소중한 존재이기를 원하는 마음은 인간이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편적인 감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정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쓴 것입니다만 정말 그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나 하나만으로 100년을 견딜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인간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환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남녀 간의 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선생님이 앞에 부분에 이 남자의 그 의심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의심증이라고 하면 남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또 그 의심증이 다시 올라와서 여자는 안 오는 것이 아닐까,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백합이 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백합이야말로 유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유혹자에게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별을 봤더니 이제 정말 그 별, 호시노카케, 그 호시노카케로 묘표를 삼아달라고 한 여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순간 이 남자가 이 여자의 그 전심으로 나를 기다려 달라고 했던 그 여자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이 남자는 내가 순간적으로 이 여자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놓치고 말았구나, 잊어버리고 말았구나, 나는 그 여자의 화가노 소반이 계속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잠깐 여자를 떠났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약속했던 여자의 그 약속형의 고백, 그것이 내가 정말 100년을 그 여자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그 여성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기다렸다면은 그 여성은 백합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슭기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그래서 소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의심하는 남자 끝까지 의심하는가가 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남자에게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은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남성은 마지막에는 맞대르라고 말을 했죠.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이 여성을 사랑하니까 100년 기다릴 수 있다. 이 여자만 생각하면서 여기 앉아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는 의심을 하게 되고 백합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자신. 결국 나는 그 여성의 요청, 여성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뭔가 자신의 어떤 불완전함이라고 할까요?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변화, 어떻게 보면 발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고 감상이었습니다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만 그 감상을 쓸 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거에 근거하여 선생님 앞에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근거했죠. 그 다음에 키게루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본어에서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세 번째 다음 감상 포인트로 감상문과 토론을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숙제를 드립니다. 먼저 백합은 여자의 환생인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환생으로 생각한다면 왠지 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십시오. 아니라면 왜 아닌지 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작품이 없는지 여기 이자나미 신화라든지요. 또 아니면은 우리의 서양 신화에서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케라든지 사냥의 신 오리온과 그 다음에 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그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별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황천에까지 찾아가는 이야기. 이게 이자나미하고 이자나기의 신화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는지 혹시 뚜렷이 생각나는 게 없다면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것 있죠? 이것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써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밀라이스의 그 오펠리아를 떠올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또 그림을 떠올리는지 그림도 좋고 문학 작품도 좋고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 또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백합은 여자의 환생인지 어떤지 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거 없어요. 그럼 열심히 연상하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여기 찾아놓은 것 중에서 조금 찾아보고 관심이 가는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부터 유사한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나이 잊지 않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 사이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사이냐는요, 읽으면은 나이 잊지 않은 그래도 남자가 정직합니다. 마음에 의심하고 있으면서 의심이 하지 않는 척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들면은 의심이 나는 대로 신은자 나가로오네, 다이조부 다로오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나이 사이야에 오면은 인간은 더 아주 음흉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이 사이 어떤 내용인지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사이야 단어하고 그
해석 감상 선생님 PDF 올려놓은 거 혹시 아직 안 올린 학생은 지금 찾아서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선생님은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19개 찾았네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우는 짊어지다, 없다죠. 여기서는 즈브레루라고 하는 것은 찌부러지다, 엉망이 되다. 여기서 매가 즈브레루라고 나왔습니다. 눈이 찌부러졌다. 눈이 찌부러졌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맹인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아워보즈. 보즈라고 하는 것은 스님 중이죠. 근데 아워보즈는 머리를 파릇파릇하게 깎은 머리. 그러니까 그 깎아머리를 말합니다. 빡빡 깎은 머리 혹은 그런 머리를 한 사람을 아워보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거 미사키가 아니고 오마에입니다. 왜 미사키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오마에. 옛날엔 어른에게 사용했지만 근세 말기엔 동년배 이하에게 사용한 2인칭 대명사입니다. 2인칭 대명사. 예, 너란 뜻입니다. 오마에. 옛날에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오마에 상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근대 초기든지. 그러나 여기서는 오마에 상이 아니고 오마이니까 너입니다. 동년배 이하에게 사용하는 것. 너. 그 다음 소이나 이는 틀림이 없다. 아오타는 펴가 푸릇푸릇한 논. 그 다음에 사기는 해오라기. 탐보는 논이죠. 예, 탐보가 논. 밭은 뭡니까? 바닷개지요. 말하다는 이유. 그 다음에 은혜루는 구불거리다. 미치가 은혜루 그럼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토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오토상이 아니라 오토상이라고 나와요. 오토상 소공이 됩니다. 오토상. 그 다음에 추초스 주저하다. 그 다음에 기와도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슬아슬하다, 절박하다. 우리 현기가 다이사이를 담당해 주었는데 현기는 여기에서 절박하다의 파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하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절박하다에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자, 과연 어떨지 본문에 가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 다음 아자케로 조소하다, 비웃다. 그 다음에 순분이죠. 순분. 이승보시, 순이라고 하는 3.03cm. 순분 그러면 조금 아니면 조금도라는 뜻입니다. 순분 명사로는 조금, 부사로는 조금도. 그 다음에 한센 이거는 한센이라고 하는 것이 파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수를 붙여서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여기다가 토를 붙여서 부사로도 씁니다. 본문에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한센또. 본문에서는 한센또와 와카라나이. 그러니까 분명히는 알 수 없다. 그 다음 다츠도시라고 하는 용의 해지요. 키쿠야 이나야 것. 기본형 야 이나야 라는 것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키쿠야 이나야 듣자마자. 그 다음 이시지조라는 것은 지장보살의 석상. 자, 단어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별로 잘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부터는 단락에다 꼭 번호를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번호가 있는 게 보기가 쉬워요. 선생님이 그래서 단락에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곤나 유메を見た. 이런 꿈을 꾸었다. 6つになる子供をおぶってる. 선생님 하나 좀 해. 예, 오붓대루네요. 오붓대루 아니고 오붓대루. 예,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確かに自分の子である. ただ不思議なことにはいつの間にか目がつぶれて青坊主になっている. 自分がお前の目はいつつぶれたのかいと聞くと、何昔からさと答えた。声は子供の声に相違ないが、言葉つきはまるで大人である。しかも対等だ。6살이 되는 아이를 업고 있다. 분명히 내 자식이다. 여기 코는 내 아이다, 내 자식이다죠. 다만 이상한 것은 어느샌가 눈이 멀고 매가 츠부레때 아오보즈니 나떼이루. 깎아머리를 하고 있다. 중머리를 하고 있다. 내가
지분 나지요. 내가 오마이노 이거 미사키 아닙니다. 오마이입니다. 고쳐주세요. 고칩니다. 잠시만요. 오마이노메와 그렇죠. 내가 눈은 언제 멀었니? 라고 물으니 자 라고와 하고인데 꼭 엄밀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실제로 뭐뭐라고 발화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하고인 경우에는 뭐뭐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하고 말로 실제로 하는 부분에는 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구분을 합니다만 자 대체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내가 눈은 언제 멀었니? 라고 물으니 뭘? 오래전부터지 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분명하나 소이나이 분명한데 고토바츠키 말투는 마치 어른이다. 마루데 마치지요. 시카모 다이토다. 게다가 대등하다. 사이와 아오타데아루. 미치와 호소이. 사기의影が 時々闇に差す。田んぼへかかったね。と背中で言った。どうしてわかる？と顔を後ろへ振り向けるようにして聞いたら、だって先がなくじゃないか。と答えた。좌우는 푸릇한 벼가 자라는 논이다. 길은 좁다. 백로의 그림자가 가끔 어둠 속에 비친다. 가게가 사스죠. 그림자가 비친다. 논길로 들어왔네? 다음보에 가까웠다. 난 어디로 진입했다라는 뜻입니다. 논길로 들어왔네? 라고 등 뒤에서 말했다. 어떻게 알아? 라며 얼굴을 뒤로 돌려 물어보니 그야 백로가 울잖아. 라고 대답했다.するとサギが果たして2世ほど泣いた。これは2世かな。二声ですね。예, 2世 아닙니다. 二声. 선생님 혹시 고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말을 했으니까. 예, 二声. 빨간 표시는 해놓겠습니다. 예. すると 사기가 果たして 2声ほど泣いた. 그러자 과연 백로가 2번 정도 울었다. 예,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의 자리를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번역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5번째 단락입니다. 自分は我が子ながら少し怖くなった。こんなものを背負っていてはこの先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どこかうっちゃるところはなかろうかと向こうを見ると闇の中に大きな森が見えた。あそこならばと考え出す途端に背中でふふんという声がした。何を笑うんだ。나는 내 자식이지만 와가고 나가라는 역접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조금 무서워졌다. 이런 녀석을 업고 쇼때 때와 짊어지고 있으면 업고 있으면 앞으로 고노사기는 앞으로죠. 앞으로 노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딘가 버릴 데가 없을까 하고 저쪽을 보니 어둠 속에 커다란 숲이 보였다. 아스코 저기입니다. 아소코입니다. 저기라면이라고 생각한 찰나 등 뒤에서 후후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뭘 웃는 거야? 子供は返事をしなかった。ただ、お父さん、重いかいと聞いた。重くはないと答えると、今に重くなるよと言った。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 무거워? 라고 물었다. 무겁진 않아. 라고 하자 곧 무거워질 거야. 라고 했다. 自分は黙って森を目印に歩いていった。
他の中の道が不規則にうねって、なかなか思うように出られない。しばらくすると二股になった。自分は股の根に立って、ちょっと休んだ。石が立っているはずだがな、と小僧が言った。나는 아무 말 없이 숲을 향해 걸었다. 매지루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목표로 한 뜻이요. 숲을 향해 걸었다. 논 중간에 난 길이 불규칙적으로 구불거려서 좀처럼 생각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조금 있자 두 갈래 길이 나타났다. 갈림목에 서서 마타노네니까 마타라는 건 갈라진다는 거죠. 마타노네니까 우리말로 하면 갈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갈림목에 서서 잠시 쉬었다. 돌이 서 있을 텐데 라고 꼬마가 말했다. 8번째 단락입니다. 나루호도 하슨카쿠の石が腰ほどの高さに立っている。表には左日が久保、右堀田原とある。闇なのに赤い字が明らかに見えた。赤い字はイモリの腹のような色であった。左がよかろうと小僧が命令した。이제 명령을 합니다. 처음엔 다이토다라고 할 때 이제 명령까지 해요. 히다리を見るとさっきの森が闇の影を高い空から自分らの頭の上へ投げかけていた。自分はちょっと躊躇した。遠慮しないでもいいと小僧がまた言った。自分は仕方なしに森の方へ歩き出した。腹の中ではよくめくらのくせに何でも知ってるなと考えながら一筋道を森へ近づいてくると背中でどうもめくらは不自由でいけないねと言った。だからおぶってやるからいいじゃないか。おぶってもらってすまないがどうも人に馬鹿にされていけない。親にまで馬鹿にされるからいけない。왼쪽엔 과연 8치 되는 돌이 여기 노는 어떤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뭐 되는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과연 8치 되는 바위는 아닙니다. 돌이 허리 정도의 높이로 서 있다. 표면에는 오모테는 표면, 겉면에는 왼쪽은 기가쿠보, 오른쪽은 호타하라. 이거 왼쪽 N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면 어디란 얘기입니까? 기가쿠보란 얘기죠. 오른쪽 호타와라. 왼쪽은 히가쿠보, 오른쪽은 호타와라라고 적혀있다. 어두운데도 빨간 글씨가 선명히 보인다. 빨간 글씨는 도룡령이 배와 같이 붉었다. 왼쪽이 좋겠군. 라고 꼬마가 명령했다. 왼쪽을 보자. 아까 본, 사끼노니까 이런 경우에 노도 조금 말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아까 본, 그 숲이죠. 그 숲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숲을 왜 갑니까?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죠. 자신의 아이지만 이런 애를 짊어지고 있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까 본 그 숲이 어두운 그림자를 높은 하늘로부터 내 머리 위로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조금 주저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마음에 들여다보듯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꼬마가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숲 쪽으로 걸어갔다. 속으로는 장님 주제에 뭐든지 잘도 하는군. 따위의 생각을 하며 외길을 따라 여기서요. 메쿠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루비가 메쿠라. 그래서 모모쿠 아니면 모진 그런 맥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메쿠라라는 말은 장님이라는 말이라서 사실 지금은 차별화해서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것을 쓰고 있고 아마 이 사람의 지금 심리가 막 꿈속이고 자기 아들인데 어느 사이인가 장님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른처럼 자기에게 대등하게 말을 해오고 이제는 명령까지 하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아이지만 전혀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장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리얼하겠죠. 그래서 장님 주제에 뭐든 잘도 하는군 따위의 생각을 하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냥 장님으로. 외길을 따라 숲에 가까이 오자 등 뒤에서
정말이지 장님은 불편해서 안 되겠어 라고 말했다. 아, 그래서 업어지니까 됐잖아. 업어져서 고맙지만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받아서 안 되겠어. 부모에게까지 바보 취급을 받으니 안 되겠어. 여기 이케나이죠. 이 아이가 하고 있는 말. 너무 메쿠라와 후지유대 이케나 이란 말을 하고 있죠. 너무 메쿠라와 후지유대 이케나. 여러분 마도 아케테와 이케나이. 그럼 뭡니까? 창문을 열면 안 된다. 테와 이케나이는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죠. 근데 여기는 와는 없어요. 그냥 나형용사의 이 데에다가 이케나 이거 오게 되면요. 뭐뭐 해서 화가 난다. 싫다 그런 뜻입니다. 고토방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이지센 설명인데요. 이케나이, 그러니까 테 이케나이, 이케나이의 네 번째 뜻입니다. 이케나이 네 번째 뜻에서 테 이케나이 나도의形で その点が気に入らない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 好ましくないという気持ちを表す. 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 탐탁지 않다라는 기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이하다, 싫다. 기가 칠때 있게나이, 기타무키의 해야와 사무쿠때 있게나이, 이 히토다 오샤바리데 있게나이. 그렇죠? 마음이 산만해져서 안 되겠다. 북향방은 추워서 안 되겠다. 추워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뭐해서 안 되겠다, 뭐뭐해서 못 쓰겠다. 때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히토다가 좋은 사람이지만 말이 많아서 있게나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똑같은 이케나이가 쓰이고 있으니까 말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마지막은 못 쓰겠어 라는 말을 바꿀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원래 원문이 이케나이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안 되겠어로 통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단락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다가 이안이 났다. 早く森へ行って捨ててしまおうと思って急いだ。もう少し行くとわかる。ちょうどこんな晩だったな、と背中で独り言のように言っている。何がと際どい声を出して聞いた。何がって知ってるじゃないか、と子供はあざけるように答えた。すると、なんだか知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だした。けれども、はっきりとはわからない。ただ、こんな晩であったように思える。そうしてもう少し行けばわかるように思える。分かっては大変だからわからないうちに早く捨ててしまって安心しなくてはならないように思える。自分はますます足を速めた。어쩐지 이안이 났다. 짜증이 났다라고 해서 아주 현대적인 해석을 했어요. 어쩐지 짜증이 났다. 난다가 이안이 났다. 네, 청년다운 해석인데 선생님 같으면 난다가 이안이 났다. 어쩐지 짜증, 뭔가 왠지 싫어졌다. 이 상황이 더 싫어졌다는 얘기죠. 이 아이 존재가 왠지 난다가 이안이 났다. 왠지 싫어졌다. 어서 숲에 가서 버려야지 하며 서둘렀다. 조금만 더 가면 알 수 있어. 꼭 이런 밤이었지. 라고 등 뒤에서 혼잣말처럼 말한다. 뭐가? 라고 이거를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슬아슬한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좀 알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이건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절박한이라고 해도 꼭 틀린다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걸 아슬아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복구가 이 아이에 대한 자신의 본심을 실제로 말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더욱 이안이나루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직하게 우리 나이자의 남자처럼 여자가 죽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랬을 경우에 그 남자는 그걸 꾹 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자 나까로우네 라는 식으로. 그러나 이 남자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버리려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널 버리러 간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의 본심은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라고 하는 이 목소리는 그야말로 어떤 그 연기가 사라져버린, 연기가 사라져버린 정말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이었다. 라는 뜻의 기어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심을 지금 숨기고 있는데 그 본심이 들켜버릴 것 같은 그런 정말 마음속으로부터의 소리가 그대로 올라와 버렸다는 얘기죠. 연기가 되지 않는 솔직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분이 그대로 표출된 뭐가?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 뭐가라니 알고 있잖아. 라고 아이는 비웃듯이 대답했다. 그러자 어쩐지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확실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밤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알 것 같다. 알게 되면 큰일이니 알게 되기 전에 빨리 버려서 안심하지 않으면 안심시나 그때만 알아나 이혼이 어머니죠. 안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즉 뒤집어 말하면 안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점점 걸음을 서둘렀다. 예. 자, 좀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뭐 끝까지 다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면 여러분 읽으면서 주제 이 아이가 뭘까? 우리 발표자도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어요. 아마 번역된 거 다 읽어본 것 같은데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뭐뭐 잘 알 수 없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자, 여러분은 이 아이의 존재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이가 착 달라붙어 있으면서 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고 있고 근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래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존재는 뭘까요? 자,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면은 조금 더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나 싶은데 내가 무엇인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지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오늘 많이 흘렀네요. 52분이 됐습니다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나츠메 소세기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